말을 하다 보면 2분 정도 채워요. 2분 대답이 2분 정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딱딱 끊기는 점이 한 번. 2분이라고 하는 건 사조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보통 질문했을 때 한 1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뭐 질문을 해도 1분이 넘어야 된다. 간단한 질문 말고 조금 생각이 필요한 질문에서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된다. 그 질문은 일단은 어떤 질문을 받던 간에 뭔가 몇 초를 얘기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너무 장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꼭 얘기하자 요 생각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뭐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면접관이 저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면접관은 왜 물어봤을까? 아, 이걸 해서 내가 점수를 받아야겠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몇 초를 얘기해야 돼요. 뭐 1분을 얘기해야 합니까?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래도 전달하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생각에 대한 전달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초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 30초 이내로 보통은 하죠. 그래서 정확한 대답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입니다 라는 답이 있을 거죠. 네. 그죠? 그 답 플러스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다.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다. 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냥 다시 한번 재강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정도면 됩니다. 면접관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든 것도 당연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묻는 경우에 대부분은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의도를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긴장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이 대답에 정확히 생각하고 답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면접관 분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3번 물은 거는 3번 다 물어봤고 3번이나 물어봤는데 만약에 A를 계속 나는 물어보고 있는데 B예요, C인 것 같아요, D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소통 자체가 좀 되게 하기가 좀 어렵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집중력. 그 질문이 뭐였나요? 질문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급한 일로 저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일을 맡겼는데 제가 일을 너무 처리하는 것이 고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른 직원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그러면 제가 끝까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맞다고 생각한다. 네, 고객님이 불만이 있지만 제가 한번 오시는 고객님은 제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제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다고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이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근데 계속 끝까지 주장을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같은 대답 제가 3번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안 됩니다. 그 대답은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죠. 책임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앞에 있는 고객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내가 해결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뭐 상사나 아니면 뭐 같이 뭐 선임이나 등등 더 좋은 해결안을 찾아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요청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한다. 같이 해결한다가 답이죠. 근데 계속 내가 할 거예요? 할 건데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좋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함께 일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화합, 협업, 이렇게 함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질문이 왔다고 하면은 내 능력이 만약에 저 고객이 원하는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같이 할 수 있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다시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 이걸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죠. 근데 끝까지 제가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고집인가 아니면 본인의 책임감인가 이제 생각을 막 해야 되죠, 면접관은. 근데 생각하는 걸 좀 쉽게 하려면 항상 나라는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명확하게 해결점을 주려는 시도가 우리 조직은 해야 합니다를 제시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면접이고요. 똑같은 질문이라기보다 아마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맞을까? 이럴까? 이런 꼬리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면접에 가면 아마 이런 약간의 그런 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약간의 압박이 있는 조도 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면요? 그래도 안 된다면요? 그래도 거절한다면요? 뭐 그래도 화를 낸다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최대한 하되 고객이 빨리 원하는 것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답입니다. 네, 그러면 좋게 평가가 됩니다.